여보세요. 저의 사연을 보내주신 새내기 사연자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제가 40대 초반에 들어섰다는 것이며 큰 시장에서 생선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많은 손님들을 상대하는 일을 하면서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서는 인간다운 사람이 아닌 사람이 존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저의 동료였죠. 오늘은 그런 동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백세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진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 동료는 그 정도로 심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황의 모습을 따라하려는 백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현실적으로 황을 따라할 수 없어서 가랑이를 찢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고상한 척을 하고 다녔지만 실제로는 그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교수가 된 이후로는 고상한 척만 하고 싶어 했지만 이를 표현하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녀는 고상하지 못했고 오직 꼴값밖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비칠 뿐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이 대학에서 가르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이 자신이 고상하다며 행동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을 보는 사람들은 그녀의 거짓말을 알아채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속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말도 안 되는 행동이 아닌 정직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재수 씨가 성숙해지면 좋을 텐데 사람이 변하지 않으니까 쉽게 변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진지하게 변했을 거예요. 정말 좋았어요. 누가 그런 척해서 제가 부끄러워하게 만드는 거지 뭐. 동서라인택에서 동서식당의 고급 레스토랑을 보고 웃게 되네요. 동서라인혜택 고급 식당은 식기 사용법도 어렵고 다양한 크기의 수저, 포크, 나이프를 보는 것만으로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있는데 설명서라도 함께 두어야죠. 망선을 당하지 않기 위해 물어보고 먹자. 하나의 그릇이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라서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잘 모르는 척하지 말고 물어보는 게 낫습니다. 핸드폰으로 검색해도 잘 안 나오길래 직원에게 물어봐야 했어요. 왜 구글링하지 않았지? 식기 사용은 영화를 잘 본 사람들도 알 것이에요. 해외 영화도 보세요. 그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없을까요? 하지만 핸드폰으로 검색해도 잘 안 나오면 물어보는 게 낫습니다. 망선당하는 것보다. 말씀하신 대로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면서 배우세요.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집중하게 생겼네요.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할게요. 웨이트리스가 소리쳤을 때 동서는 얼굴을 붉혀 놀라워했어요. 그러자 동석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꺼려했던 것인지 분노를 터뜨렸어요. 아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 뭐 아시아인을 차별하는 거야? 웃겨. 정말 여기 손을 닦으라고 별도의 수건을 주고 뭘 다시 손을 닦는 물 그릇이라고 하는 거야? 웃겨. 정말 이해 못해. 그만해. 직원이 아니라고 하잖아. 아까 형수가 말한 대로 그냥 물어보고 있었던 걸. 아이고. 괜히 이런 망신인가? 아, 뭐가 망신이야? 지금 얘네들이 우리 인종을 차별하고 있다고 하니까? 내가 어째서 불편하다고 했어? 아까 우리에게 메뉴를 더 늦게 주는 것을 몰랐었어. 지금 우리 아시아인이라고 인종 차별하는데? 난 안도가 답답했어. 안 그러냐며 서양 여행이고 인종 차별이 우려되어 일부러 리뷰를 보고 선택했던 식당인데 손을 닦는 물 그릇을 들고 강제로 마시려 하더라고요. 동서의 그 행동에 시동생은 당황해하고 부모님은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포기한 채 계셨고 지금 생각해도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 창피함 속에서 더 부끄러웠던 것은 옆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이 같은 한국인이었다는 것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동서의 행동을 보며 부끄러워하며 다른 나라로 가던가 나라 망신시키고 있네 라는 말을 했어요. 이해가 안 가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서툰 이유로 죄송합니다. 동서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서 조용히 먹자고 했어요. 네, 정직하게 말해서 그 사람들의 말에 틀린 부분은 없었나요? 나라가 망신인 것 같죠? 직원이 서운해하는데도 동서는 고집부리며 그물을 들이키는 걸 보며 우리 식구들은 주위 시선을 의식하면서 동서의 행동에 수군거리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은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를 마무리했어요. 그런데 가족 누구도 동서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유학자는 기본적으로 영어 가능하다고 생각하셨는데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자 주물을 들이켜 손을 닦으라고 말하여 어머니는 당황했어요. 동서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아서 화가 났죠. 가족들은 동서의 자랑질을 들으며 혼란스러웠어요. 결국 레스토랑에서의 실수는 인종차별로 이어졌고 가족은 동서를 무시해버렸어요. 그 현지에서의 장면이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어요. 걱정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가서 무조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고. 알았어요. 아, 정말 이래서 여행도 마음 맞는 사람들이랑 다녀야 한다니까. 가족들이 관광지로 이동하기 위해 버스를 타는데 바로 앞에 버스가 있길래 달렸어요. 시어머니도 같이 달리시는데 자기가 뭐라고 창피하다고 안 달리냐고 그요. 결국은 자기 고상하다고 달리지 않아서 혼자 버스에 올라타지 못해서는 동선에 혼자 1시간이나 뒤에 가족들이 있는 관광지로 오기로 했었어요. 그 정도로 동서는 자기가 엄청나게 고상하고 마치 왕족이라 된 것 마냥 행동하는 빈손한 그 자체였어요. 네. 동선 아직도 너한테 그렇게 으스대는지 교수라고 말도 마. 아이, 누가 보면 대학 교수가 아니라 어디서 노벨 평화상을 받아온 줄 알걸. 말 끝마다 제가 대학에서 강의하잖아요 라고 하는데 아주 그 주둥이 집깁게로 집어버리고 싶다니까. 그 빈손한 같은 동석이 지배를 볼 때마다 아이 어떻게 저런 것이 교수라고 애들을 가르치나 싶었어요. 인성부터 글러먹은 여자였어. 툭하면 은근히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말투를 하면서 자기가 교수라는 걸 수도 없이 강조하는데 정말 밉상이었어요. 동선이 진짜 인성이 쓰레기라는 걸 알게 된 건 제가 샌드시는 날이었어요. 어머, 형님, 샌드 신으셔도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아요. 아, 샌들은 좀 그렇다. 사람들이 보는 눈도 있는데 동선 생각보다 사람들은 남의 발에 관심 없어요. 그리고 내 발가락이 남들보다 좀 많은 게 뭐 어때서 나는? 그것 하나 신경 안 쓰고 살아도 된다는 게 뭔 소린가요? 동선은 그렇게 쌍꺼풀을 하고 다니면서도 인기를 끌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바로 나의 신체적 특징 때문이었어요. 나는 오른쪽 발가락에 선천적 다지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다지증 말 그대로 6개의 발가락을 가졌어요. 어릴 때는 가난해서 수술을 받을 수 없었고 성인이 되어서도 돈 문제로 미루다가 기회를 놓쳤어요. 수술을 받기로 결심했을 때 동서에게 발을 발견당했죠. 동서는 그것을 보고 말썽을 일으켰어요. 어머, 형님. 제가 형님과 싸워야 한다고 말한 적 있는가요? 뭐, 혹시 오해하셨나요? 형님의 체면을 생각해서 말한 거죠. 다른 사람들도 그럴 거려. 조금 신중해질 필요가 있어요. 진실하게 말하자면 나도 제 발이 남들보다 하나 더 많다는 게 콤플렉스예요. 그걸 가지고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가 자랑스럽고 자신감 있게 계속 노력해왔어요. 발을 드러내고 다니고 페디큐어를 정기적으로 받아서 발도 예뻐지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동서는 계속해서 제 발을 비웃었어요. 쌍카프. 저는 처음 듣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렇군요. 동서랑 다른 사람들 생각을 이해해주고 싶었던 거군요. 동서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니라는군요. 아하, 얼굴이 부순 상태에서 시댁에 가서 가족들을 놀라게 했다고요?
동서에게 말했더니 딱 거리네요. 그래도 동서 하이테크를 오래 봐서 익숙하다고 해서요. 형님의 발을 보고 헛구역질한 이야기인가요? 그래서 동서가 소란을 피우다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시어머니가 형님을 강하게 때린다고요? 화통하게 분이신 분이라니요. 동서가 제자리를 벗어나 방방 뛰다니요. 그런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더 심하게 형님을 대해주셨나 봐요. 또한 형님은 다르게 생각하는 성품을 가졌어요. 시어머니는 언제나 형님 편을 들어주셨다니 다행이네요. 형님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발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나 봐요. 안 그래도 요즘 쌍꺼풀 수술을 받는 사람이 많지 않는다고 하던데 혹시 다른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그런커녕 저는 처음 시댁에 결혼을 하러 갔을 때에도 일부러 제 콤플렉스인 발가락이 드러나도록 찾아 들려왔다. 가서 탈인하거나 시부모님이 놀랄 게 아니라 미리 드러내서 당당하게 인사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솔직히 요즘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다른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전 세대보다는 제 신체적 특징을 어떻게 보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시부모님은 이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저를 많이 친절하게 대해 주셨어요. 또 창피해 할 일 없어. 사람들은 각자 다르다고 하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하든 상관 말아라고 말씀하시며 시대에서 그런 것에 대해 신경 쓰지 말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며 시대에서는 전혀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러나 그 친정의 며느리라는 식으로 그 개소리를 하는 점이 매우 어울리지 않아 시어머니는 분명히 화가 난 것 같았어요. 그녀의 손길은 손길이 닿지 않는 정도로 아파 피하려 했지만 그 모습은 정말 멋졌어요. 언제나 저를 지지해 주신 시어머니는 친정 부모님이 씨름할 때 케어를 함께 하시며 남편들 중에도 중요한 곳이시었어요. 결혼 후에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의지할 곳은 제 남편과 시부모님 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기 때문에 편견을 갖는 것은 자신을 괴롭히는 일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이며 자신의 가치를 낮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부모님과 가족들은 당신을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귀중한 존재이며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을 믿어주세요. MAS 컨스트레인트 메이커. 그의 말은 믿을만 하지만 내가 그런 말 하지 마. 그냥 시간이 지금까지 주어진 것일 뿐이야. 그냥 인연이 지금까지여서 그랬던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마, 여보. 나는 엄마, 아빠가 그리워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왜 내가 부모를 잃은 것인지 그때 시버님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어. 두 분이 너무 친하셨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의 빈자리를 많이 느끼신 것 같아. 그래도 남들이 어떻게 위로해 주더라도 시어머니를 잃어버리니까 참 힘들었어. 시어머니도 떠나신 후에 설날 나는 최선을 다해 밥을 해봤어. 그런데 그 음식으로 식중독에 걸릴 줄은 상상도 못했어. 아, 형제님, 미안해요. 그래도 개강 전에 얼굴 좀 손볼 곳은 봐야 하니까 그 병원이 유명해서 시술 일자가 그날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 어떻게 할까? 사회적 체면을 위해 이 정도는 해야 해. 나중에 형님 고생하신 거 수고비 드리고 갈게. 동서가 동서보리차를 해서 지금까지 모든 일을 처리할 거야. 동서 말대로 사회적 체면을 높이려면 뭔가 해야 해. 이젠 동서라인텍 돈이 없어서 수급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너보다 돈을 더 잘 번다고 했어? 그것도 사실이었지? 그때 남편이랑 시동생이 밖에서 뭐 보러 나갔었거든. 집에는 나와 동서 둘뿐이었어. 만약 지난번처럼 일반인이었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동서를 교수직에 채용시킨 건 다름 아닌 제이러미디로레인디어이스트에이시스 레이니벌리의 계시동이 있으면 어머니, 형님이 이상해요. 제가 무전기가 아니라 그냥 형님과 말해야 하는 거예요. 수술 후 얼마 안 됐는데 너무 무리하면 위험해요. 염증 생기면 형님이 책임져야 해요. 이런 거 그냥 사다가 하면 돼요? 무슨 말을 하시나요?
정말 화 한 말 하시는 스승이사야. 작초처 간의 대화예요. 대신 남편 앞에서는 다정하게 대해요. 남편이 없을 때만 이지저러요. 시어머니한테 구타 받으실 거예요. 그렇게 명예를 삼는 일을 형님에게 사셔요. 다만 그에게 겨울이나 더위를 느끼지 않아요. 나물 채소는 냉장 보관해야 해요. 불을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형님, 몇 번을 말씀드려야 하나요? 그러한 인간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요? 너무 한 건가요? 일하세요. 시동생과 남편이 집에 없었던 명절은 창과 방패의 싸움이었어요. 동서는 절대 요리하지 않겠다고 했고 불을 사용하지 않는 요리는 당신이 하라는 싸움을 벌였어요. 기싸움을 하다가 결국 동서는 하이비를 드렸다고 했어요. 고기는 제가 요리하는데 어떻게 요리해요? 우리 집 친정집에 가도 아줌마가 밥을 해주시는데 집에서도 아줌마가 밥을 해요. 형님, 제가 각 잡고 나서요. 이런 근심거리를 관할에 쳐준 형님이나 가세요. 업고 간 시대에 살찌되 음식을 자체 후천도아 놓으세요. 신비한 분위기로 시작되었던 이야기는 공포 영화처럼 끔찍한 상황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주인공은 얼굴이 붓고 팽팽해진 상태에서 눈을 크게 뜨고 전혀 다른 사람같이 동서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동서가 급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로 인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어서 동서는 시장에서 돈을 벌고 있는 형과 함께 갔냐고 물었고 주인공은 동서를 비난하며 서로의 발언을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동서는 자신의 교수라는 이미지를 지켜보려 하며 상황을 해결하려 했지만 주인공은 동서의 어설픈 행동을 씁쓸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주인공은 동서에게 표정을 바꿔 말하는 등의 여러 행동을 했고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갈등이 생겼습니다. 끝으로 주인공은 고생한 만큼 아이를 키우는데도 더 역할을 하라고 요구하는 사연을 전달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제 이야기에 따르면 남편이 저한테 직접 말했어요. 저희 집에서 저리 행동하라는 거죠. 하지만 남편이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단호하게 말한 듯 했어요. 그렇게 되니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듣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여우 같은 짓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변모가 지금은 없으니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집안에는 전인 교수를 맡아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행동을 보며 속으로 생각하곤 했어요. 이제 그런 짓은 끝이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결정이 정해지면 여러분도 궁금해하시겠죠? 정확히 어떤 비밀 무기를 두고 있는지 말이죠. 잠깐 기다려주세요. 곧 카드가 공개됩니다. 그때까지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갑자기 제 친구가 앞으로 다가와서 말했어요. 잠깐 데리고 와도 되나? 친구가 혼자서 고생 많이 했으니까 오늘 함께 식사하고 가도 된다고 했죠. 그건 정말 친절한 제안이었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는 건 정말 힘들 것 같아서 편안히 식사하고 가라고 했죠. 맞아요. 당신도 편안하게 식사하고 가세요. 삶은 불공평하지만 자신을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꼭 있어야 해요. 이야기를 하러 간 저희는 남편과 시댁의 환대를 받을 준비를 마쳤어요. 시댁은 환대를 해주며 세상 좋은 사람처럼 보이도록 부탁했어요. 새로운 손님이 친절하게 권유했기에 시댁이 난장판이 되었어요. 이해했다고 말하고 밖으로 나가서 귀중한 손님을 데리고 왔어요. 하지만 손님이 등장하자 시댁은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이제는 애와 함께 둘만 있다고 했는데 내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라고 말했죠. 어서 오세요. 아이와 함께 오지 마시겠습니까? 아무튼 아이는 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뒤늦게 나온 내 손님은 제가 데리고 들어온 오빠를 보자마자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어요. 오빠. 오빠, 라며 동서는 놀라움을 나타내며 소리쳤어요. 동서가 오빠라는 것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의 시동생이 자신의 와이프가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내연남이 동서를 어떻게 알았는지 물었더니 동서의 내연남과 나의 만남은 운명의 장난이었어요. 그날부터 모든 일이 돌아가기 시작했죠. 동태포 몇 마리를 구입할지 물어보니 넉넉하게 좋은 걸로 해줘. 우리 암호 이사장이 주는 대로 가져가는 거지? 이사장이 알아서 챙겨줘라 했죠. 나는 세계의 생선 가게를 운영하는 큰 시장에서 일했어요. 동서 내연남은 우리 가게에 와서 결제를 시도했는데 핸드폰 내에 있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라고 했죠. 결제 화면을 보다가 핸드폰 배경화면을 보게 되었어요. 왜 그러는지 묻니 뭐가 안 돼? 하고 동서의 내연남이 말했어요. 세상에 배경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있더라도 배경화면에 있던 익숙한 얼굴은 동서였어요. 동서는 내 연인과 너무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배경이었죠. 아유, 와이프분과 딸이 너무 예쁘셔서요. 그렇죠. 우리 와이프와 딸이 아주 판박이 예뻐하면서 결제창이 다시 나타나서 결제를 다시 하셔야 했어요. 그 배경화면 속에서 세 사람은 누가 봐도 가족 같은 모습이었죠. 내 연인은 턱시도를 입고 동서는 드레스를 입고 꼬마 여자아이도 동서와 같은 드레스를 입고 함께 찍은 것이었어요. 그 순간부터 손이 덜덜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 내 연인은 사진 속의 꼬마 여자아이와 함께 시장에 나왔었거든요. 나는 직원들에게 가게를 맡기고 그 내 연인을 끌고 시장 밖으로 나왔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서로 알게 되었죠. 나는 그 여자가 교수가 되어 우리에게 돌아와야 한다고 기다리고 있었단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우리 소녀를 낳고서 나를 만난 남자였다는 걸 생각해야 했지? 얘야, 성경아, 내가 말해봐. 너는 우리 소녀를 낳고서 저 남자를 만난 거 아니냐? 그렇게 시동생은 내 연인의 말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들이었어요. 동서는 시동생의 목을 잡힌 채로 반겨주지도 않았어요. 똑바로 말해. 너 정리했다면 나를 만나기 전에 그 남자를 만난 거야? 울며 불며 말한 거 알잖아. 아니야, 여보야. 그런 거 아니야? 아, 나는 그 사람을 모르는데 형님이 지금 나를 그 남자를 모욕하고 있다고 생각했네요. 형님이 나를 싫어한다는 거겠죠. 나 자신도 알고 있잖아요. 형이 지금 나를 비방하고 있단 거 내가 알고 계시죠? 복잡한 이야기로 들린다면 간단히 현재 상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나와 내 동생은 만나기 전에 내 연인이 된 사람과 아이를 낳은 상태였습니다. 우리 둘은 결혼식을 하지 않고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동거 상태였습니다. 동생은 안정된 직장을 찾아야 나, 그리고 아이가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말로 내 연인을 설득했고 당시 취업이 잘 안 되던 그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내가 동생을 잡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동생과 연애 중에 한 번 내 연인 문제로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동생이 동생을 속이는 건가 싶었는데 동생이 결혼하고 교수까지 되었습니다. 우리와 소희의 가족 사진을 찍거나 소희가 공주로 여깁니다. 정리하면 뭔 소리야? 남의 집을 파괴하지 마요. 정신 좀 차리세요. 이대로는 안 돼요. 설하고 동생을 가지러 집에 오면서 이번 후에 우리 동생은 울면서 오해해 소동. 그는 진짜로 말이 되지 않아.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버티겠어? 무슨 소리야, 정말 못 이해해. 내 말 좀 들어봐. 이미 사진까지 있는데 어떻게 믿어줄 건데. 아니야, 내가 뭘 어떻게 믿어줄 것 같아. 얘야, 너 다른 건 몰라도 애한테 미안해서라도 이런 행동은 안 되잖아. 알았어. 아니야, 유전자 검사라도 할까? 그럼 믿겠니? 어떻게 자기 와이프 말은 안 믿고 다른 사람 말만 믿을 수 있어? 당신은 착하고 좋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동서는 처음 보는 자기 남편의 거친 모습에 당황해하고 있었어. 유전자 검사라도 하자고 하면 물러설 줄 알았다. 하지만 전혀 물러서지 않았어.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고 했어? 그러자 자기는 정신을 못 차렸어. 정말 나 못 믿는구나. 정말 속상해. 원하다고 어떻게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할 수 있어? 어떻게?
이제 그만해. 하늘이 부모님이 보시면 얼마나 화났을지. 동서야, 너 도대체 왜 거짓말을 하는 건데? 이러면 안 돼. 유전자 검사 결과는 일주일이면 나오는데. 형수님 말이 맞아. 거짓말 좀 그만둬. 더 이상 말 안 해. 그래서 나는 나를 내쫓아라고 시동생은 동서와 만남 남자를 집에서 내쫓았다. 동서는 자신의 얼굴을 툭툭 맞고 울면서 매달려 그냥 쫓겨나갔다. 고요하고 조용한 집안에서 시동생은 얼마 동안 말이 없이 있었다가 집 밖으로 나갔다. 저도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남편은 화를 내고 이혼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그대로 이혼이 이뤄졌다. 나는 선우에게 말해놓았으니 너는 선우에게 맡겨 일 진행해. 용서해줄 필요 없어. 한 번 한 짓을 두 번 못할 거니까 봐주지 말아야 해. 유전자 검사를 안 해서 그 자식한테 부탁해서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나왔다. 혼인 지난 친구에게 시동생의 이혼 변호사를 부탁했다. 시동생도 이혼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것뿐 아니라 내 연남이 배신한 것이었다. 내 연남은 시동생에게 자기 딸의 유전자와 자신의 유전자를 제공했다. 동서의 유전자와 머리카락은 충분히 시동생의 집에서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상황이 전개되었다. 내 정신이 아직 혼란스러워서 많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 여자는 나의 평생을 쇳돈질렀을 것이다. 하지만 괜찮은 거겠지? 어쨌든 결국 나는 그 여자를 고소했고 그는 이혼을 해야 했다. 동서의 이혼은 그가 지은 죄값의 결과였다. 혼인 관련 사기죄로 고소되면서 그는 위자료 손해배상까지 감당해야 했다. 앞으로는 나도 더욱 조심해야겠지? 후회해도 이미 늦었다. 아직도 이 모든 일에 대해 정리가 되지 않아 동서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하였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대답을 하지 않았다. 나는 이 모든 일을 잊고 새롭게 시작해야겠다. 내 생에 너는 누구길래 이렇게 만들어? 내가 뭔지도 모르게 너무 미쳐 돌아다니네. 네가 답을 하자 자기 혼자 미친 짓을 하더군. 자기 삶의 책임을 짊어지면서 장애물 마냥 제겐 뒤집어 엎으며 반발을 했어. 미쳐돌더라고 시비하면 약인 거야? 내가 손잡고 될 대로 그냥 당겼어. 재수 없는 노인 모양의 생선끼리 흔들다 발갛게 하는 놈이란 말이야. 그애 하고 싶다고 하자 바로 거기다 그서나 쳤고 말 그대로 딱딱해서 머리가 포합됐어. 그게 어디서 생선 파시는 사람일 건데? 내가 제정신이 아니란 소리 한 적이야. 너가 급은 만큼 안 되니 한번 크게 말해봐. 뭐 좋은 일 했다고 자랑 줄까? 일이랄 거야. 그래, 너가 나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니? 선을 자르면 그만큼 되는구나. 한번 해볼까 했어. 너무 빡쳐서 발 도단한 것 같아. 너 왜 저리 맘에 걸려 물어? 나도 못해 먹을 정도로 미친 거 가자. 욕심 부리면서 너는 상관해. 님한테 아기도 두고 대학교 교수 생활하는 걸 성공했다고 하길래 그게 정상이야. 단점이 없네. 큰 소리를 듣는구나. 나는 네 숨 쉬는 것이 정말 싫었어. 후회도 없지만 크게 말래 신원한 이가 얼굴을 불어하며 얘기했다. 손님들의 주변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가 자기의 존엄심을 잃어버렸을 때 동서는 하늘만큼 높았어. 몹시 따지는 것들로 하루를 끝내면 차오르는 소리가 들리더니만은 동서는 어느새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형님 저 2번 다시 형님한테 싹 섭게 안 굴 테니까 형님이 오빠한테 말 좀 해주세요. 형님께서 사실 사람 시킨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모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전 미쳤나요? 전 거짓말하지 않을게요. 요랬다. 몇 사람들이 제발 그 사람한테 말 좀 해주세요. 저희 할게요. 란 말을 반복했어요. 그러나 그 진실을 쉽게 알아채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는 법이죠. 그가 제 바지를 붙잡고 울며 떠났습니다. 형님, 저 앞으로 형님의 모든 명령을 따를게요. 형님한테 말 끊일게요. 형님을 무시하지 않겠어요. 형님 발병신이라 말하지 않고 싶고 그런 생각도 안 할게요.
그러니 제발 그 사람한테 말 좀 해달라고요. 제발 좀요. 그만 말하게 하고 싶은 애청을 계속하며 그 잘난 교수직 잃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봐요. 그런 거짓말 대신해 주겠냐고요. 너에게 아못을 한 것 아니면 나는 다만 우리 어머니에게 약속했어요. 내 동생을 아끼고 보살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너 같은 사람을 위해 거짓말을 해야 되냐고요. 답이란 꺼져.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요. 형님께서 말 좀 잘해주십니다. 함께 울고 떠들던 동생은 결국 경찰에 끌려가야 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 도움을 요청했던 그 여자는 어느 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여자가 연락을 끊은 것이 그들의 추한 행동에 대한 죄책감 때문인지 자발적으로 그 결정을 내린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동안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오늘 나눈 내 이야기를 통해 영원한 비밀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억눌려 있는 비밀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러운 비밀을 감춰두다가 결국에는 자신을 해치게 되는 것을 본 동서의 이야기로부터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그 여자가 행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시동생이 행복한 인연을 찾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한 주 좋게 보내시고 사랑하는 이들과 항상 행복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